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매년 봄마다 주꾸미 축제가 열릴 정도로 주꾸미는 대표적인 봄철 음식인데요. 주꾸미는 봄에 알이 차올라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주꾸미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불포화 지방산인 DH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준다고 합니다. 또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통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체형이 변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체형을 바로잡고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활훈련과 대체의학 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바쁜 현대인들은 자주 목과 어깨가 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 부족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신체가 불균형해지고 그로 인해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체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에 위치한 한 센터, 생활체육학과 학사를 비롯해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과 카이로프랙틱 1급 등 재활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한 임상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윤병민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태권도 시범단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일반인들도 다양한 체형의 변화와 이런 통증들을 겪으면서 재활을 올바르게 받지 못해서 재활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재활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저희 센터를 만들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모든 일반인들 그리고 운동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도 이런 저희 센터처럼 재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재활을 구축하게 됐다, 오픈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훈련을 하기에 앞서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는데요. 통증의 유무와 정도,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과 운동량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후 움직임을 통한 검사를 실시한다는데요. 다양한 동작으로 어떤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나타나는지 세밀하게 확인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활훈련은 총 3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근육의 이완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활용해 근육의 길이를 조정하여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육의 중재로 근육학, 해부학적 기법을 통해 근육이 다른 근육이나 조직과 들러붙어서 유착된 상태를 개선하는데요. 훈련에 있어 가동성과 감각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근육의 올바른 상태를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관절의 움직임 없이 근육을 수축하는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해 점점 움직임이 커지고 체형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통해 체형의 정렬을 맞춰간다고 합니다. 제 통증이랑 상태에 맞게 운동도 잘 시켜주시고 마사지도 제 몸에 맞게 알맞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회원들의 피드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이해를 하고 어떤 식의 움직임을 하는지 알아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재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체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작을 지도한 후에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부분에 힘이 들어오세요? 와 같은 신체적 피드백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해도를 먼저 제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재활 과정을 천천히 꾸려가다 보면 재활의 진척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활훈련뿐만 아니라 체형교정센터나 재활센터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혹은 물리치료과 학생이나 현직 물리치료사 등 전문적인 기술 역량을 익히고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사지와 스포츠 테이핑 등 다양한 대체의학 기술 교육도 진행한다는데요.
저희 기술 교육 기관에서는요, 반드시 기초를 탄탄하게 교육하는 것에 저희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와 기반이 닦아지지 않은 곳 위에 다른 기술들을 얹게 되면 그 기술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 불안함은 당연히 대상자에게 통증이나 다른 신경 압박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근육학, 해부학, 기초 해부학과 같은 이런 학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형으로 교육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닦아진 이론과 기반 위에 다른 실기 기술들을 교육함으로써 이 기술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서 재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은 척추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그렇기에 골반이나 척추에서 어떻게 변위하고 그 변위를 검진하고 교정하는 것까지 수업과 연계한 자체 교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본 자세를 연습할 때 대표가 자세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잡아주고 직접 교정 대상자가 되어줌으로써 기술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실기 수업하면서 회원님들께 어떤 근육을 체계적으로 잡고 마사지를 할지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계셔서 좋았어요. 재활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잘못 쓰고 있거나 쓰지 않은 근육을 깨우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활훈련을 통해 현대인들의 평안한 일상의 회복을 돕고 양질의 대체의학 기술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길 바랍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오랜 시간을 바쳐서 뛰어난 실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장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임해왔다는 뜻일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칼 연마에 몰두하고 있다는 한동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필수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칼이라고 합니다. 칼은 다양한 재료를 썰고 다지고 자르는 데 사용되는데요. 칼을 사용하다 보면 날이 무뎌지고 이가 나가기도 해 틈틈이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고 합니다. 관리가 잘 안 된 칼로 재료를 자르면 제대로 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주게 되어 부상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딘 칼날을 어떻게 해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연마 작업을 통해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찾아간 이는 바로 남다른 장인 정신으로 수십 년간 칼 연마에 몰두해온 한동수 대표인데요. 정성스럽게 칼을 연마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칼 연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칼의 사용이 원활해지고 정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칼, 그러니까 주방이라든지 가정에 쓰든지 공장에 쓰든지 제약회사에 쓰든지 안과에서 병원에서 쓰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칼 종류는 다 다른다고 볼 수가 있죠. 이가 나간 칼부터 휘어진 칼, 녹슨 칼 등 어떤 종류의 칼도 잘 갈아준다고 하는데요. 다시 못 쓸 것 같던 무딘 칼도 한동수 대표의 손길을 거치면 아주 깨끗하고 날카롭게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연마 작업이 끝난 후에는 친절하게 칼 관리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경상도를 비롯해 울릉도, 제주도 등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칼 전문가들을 만나 노하우를 전수받고 자신만의 칼 연마 기술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더 좋은 칼 연마 작업을 위해 자신만의 장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 천연석을 주재료로 한 특수 숫돌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숫돌에 비해 연마 효율이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 칼을 만들어줄 때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칼날을 만들어줄 때 날의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옆면 처리를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삭력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칼 끝을 정리를 해서 이빨이 빠진 거라든지 노후가 돼가지고 또 녹이 슬었다든지 또 아니면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서 배가 부르지 않게
정확하게 잘라내고 옆면을 연필 깎듯이 정확하게 옆면 처리를 해서 끝에 나중에 날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잘 들고 절삭력이 좋고 날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칼 연마 의뢰 출장을 갈 뿐만 아니라 칼 연마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17년, 18년 됐을 때, 이것을 내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분들한테 칼 가는 것도 정석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은 길을 인도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연구해온 것이 뭐 기계라든지 미용가위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뭐 특수칼라라든지 요즘엔 칼 종류가 아주 좋은 명품이 굉장히 많아요. 고가가 많고 그래서 한번 잘못 손대면 다 변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그 기술 하나로 많은 분들한테 전수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칼날의 성형과 연마를 다르게 하는 방법부터 연마한 칼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방법과 기계 장비를 차량에 장착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 관리 방법까지 교육생들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총 7주간의 교육을 통해 아낌없는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칼 연마는 세밀함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배워서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도 퇴직 없는 기술직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여기 소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정년퇴직해서 이제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집안에 시숙님께서 이렇게 칼을 한번 배워봐라 해가지고 칼을 배워가지고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독보적인 칼 연마 기술을 통해 무뎌진 칼날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칼을 연마하는 것은 물론 예비 창업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어 인생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대해 봅니다. 요즘 탈모로 인해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탈모라도 외부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맞춤 가발 스타일링을 통해서 탈모인들이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인 탈모. 과거 중년층 남성의 고민으로만 여겨졌는데요. 최근에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젊은 나이의 남성과 여성 모두 탈모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탈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락하면서 정수리나 헤어라인이 비어 보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노안으로 보이게 되어 심리적인 위축감이 드는 것은 물론 자신감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탈모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 매장. 오랜 시간 수많은 탈모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김소연 대표를 만났는데요. 어떻게 해서 가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미용을 하다가 2000년 2월에 가발 회사에 입사하면서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관리해 왔는데요. 가발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고객들을 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21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춤 가발을 비롯해 당일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기성 가발과 부분 가발, 앞머리용 가발, 항암 환자 전용 가발까지 다양한 가발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특히 수년간 쌓아온 남다른 기술력과 섬세함으로 가발을 선보인다는데 그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객이 방문하면 먼저 고객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가발을 선정하기 위한 상담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가발 착용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 특별한 날, 예식이나 이런 행사 때만 가발 착용을 원하는지, 평상시에도 가발 착용을 원하시는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꼭 고정식이 아니어도 되신다고 하시면 저희 매장에서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탈부착식을 권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색깔, 생활 환경,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활동이 좀 적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발을 권하거나 맞춤 가발을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 가발이 필요한 고객 같은 경우 두상의 모양을 본뜬 뒤 패턴을 디자인하여 전문 공장에 의뢰해 가발을 제작한다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가발은 바로 고객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대표가 작업실에 가져가 가발 스타일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객의 나이와 취향, 상황에 따라 가발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여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대표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탄생한 고객 맞춤형 가발. 고객의 머리에 씌워보니 기존의 머리카락과 가발 사이의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가발을 착용하기 전에는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릴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가발을 착용하니까 가볍고 통풍도 잘 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알아서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발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보통 1, 2년 정도로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가발을 세척할 때는 빗으로 가발을 가지런하게 빗겨준 후 샴푸를 풀어둔 미온수에 가발을 넣어 조물조물 거품을 내면서 세척하면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헹군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시키면 된다는데요. 집에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발을 보관하실 때는 빗질을 잘 해서 직사광선이 안 되는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발을 매일 착용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샴푸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자주 세척하면 가발 원사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세척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한편 김소연 대표는 영업시간을 정하지 않고 24시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발 회사에서 일할 때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니 자녀의 예식 행사가 오전이나 이른 아침 가발 관리를 원하는데 그 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착형 가발의 갑작스러운 손상이나 부착 이상 등으로 밤늦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5시나 밤 11시 등에 고객들이 전화나 문자로 예약을 하면 최대한 언제든지 예약 시간에 맞춰서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머리숱을 보완하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고객들의 고민을 어루만지며 가발 스타일링을 통해 고객들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20년 넘게 고객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청춘을 바친 가발업계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맞춤 가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실력으로 컴플렉스 극복을 돕고 가발이 마치 감춰야 할 비밀이나 죄인 듯 인식되는 것을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라식하고 몸매가 안 좋으면 코르셋을 입는 것처럼 개인의 필요에 의한 장식이나 의복으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사업을 알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관심을 갖고 연락해온 고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쁜 업무 중에서도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응답 문자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업직 종사자들은 고객들과 통화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고객과 통화 중이거나 바쁜 상황에서 모든 전화를 다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쌓이게 되면 고객을 잃거나 중요한 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고요. 통화 후에도 간단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문자로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하려고 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바쁜 나머지 문자 보내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고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응답 문자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한 회사. 고객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기술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철학 아래 설립된 앱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고객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솔루션 개발과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주요 개발 분야로는 프랜차이즈와 교육,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에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인쇄 회로 기판 기반의 하드웨어 개발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된 융복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앱과 솔루션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데요. 현실적이면서도 차별화된 UI 및 UX 디자인, 빠르고 정확한 개발 대응력, 안정적인 사후 관리까지 세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출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단연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 도입과 사용자 중심의 접근으로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갖춘 앱을 완성해냅니다. 무엇보다도 IT 기술이 낯선 업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개발한 앱 중에서도 이 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객 관리에 최적화된 자동 문자 발송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주변의 보험, 부동산, 중차 영업 사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고객 관리를 할 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문자 발송하는 부분이 너무 번거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문자 발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생각한 결과 앱을 통해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업종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화가 종료되고 난 후 혹은 부재 중일 경우 자동으로 미리 설정해둔 문자를 고객에게 발송해준다는데요. 단순히 문구만 설정해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활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운영 중인 사이트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자신의 사업장을 고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 첨부 기능으로 자신의 매장 위치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영업시간과 휴무일 전달도 가능해 매장 방문 고객 응대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시중에 개발된 자동응답 문자 앱 사용 후기 중에서 오작동으로 인해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기능에서 오작동으로 인해 발송이 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이용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 없이 완벽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앱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앱에는 또 다른 편의 기능이 갖춰져 있다는데요. 자동응답 문자 제외 번호를 등록해 내 고객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문자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요일만 지정해 문자가 발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객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마다 그룹에 맞는 내용을 발송하는 대량 문자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고객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앱 사용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문의가 많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나 중요한 고객의 전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전화를 받지 못해도 고객에게 자동으로 안내 문자를 전송해주는 앱을 통해 고객 응대의 효율성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고객의 성공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지향합니다. IT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에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요즘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년간 형사사건을 해결해온 박종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예,
저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기업, 병의원 등 기업법률 자문과 손해배상, 부동산 등 다양한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다면 응급구조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사고 현장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차량 대부분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영상을 확인하느라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영상 관리 주체가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경찰과 함께 동행하거나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금이 실제 손해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양측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과실 비율에 관한 합의에 따라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책정한 나의 과실 비율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거나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 비율에 대한 기준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험사가 책정한 과실 비율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사고 후 미조치 또 혹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형을 감경받거나 혹은 면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형사합의금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 벌금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고 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횡단보도 침범, 20km 이상 과속, 또 요즘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등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면서도 또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운전자 보험에 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꼭 상담받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있을까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초기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의뢰인에게 맡겨두기보다는 제가 직접 사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증거 수집을 할 때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의뢰인에게 맡겨두지 않고 제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할까요? 요즘은 누구나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변호사협회에서는 법률 수요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한 분야에 일정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 또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전문 변호사 등록 제도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다른 변호사님들과 마찬가지겠지만 타인의 분쟁과 정신적 고통에 깊이 개입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긴 한데요. 또 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면 되돌아오는 보람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에게 가장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연 치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성과 신미성을 갖추고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임플란트 수술법 중에서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치아는 음식을 씹고 분해하는 저작 기능을 통해 원활한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음식 섭취와 발음이 불편해지고 심미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치는 한 번 상실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치아를 상실한 후 많이 선택되는 치료 방법 중 하나로는 임플란트 수술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치아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발치한 경우에 양옆에 치아를 깎아서 손실된 치아를 브릿지 형태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 양옆의 치아를 손상시키지도 않으면서 치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브릿지 보철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틀니를 쓰시던 고령층 환자분들도 장점이 많은 임플란트를 선호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인공치아를 식립하여 저장력 회복이 강하고 신미성이 좋은 임플란트가 대중적인 치료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 최근에는 치아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CT와 구강 스캐너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신경과 골 조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식립 각도와 깊이를 계산하여 수술 유도 장치를 만들고 심을 부위만 구멍을 내어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환자 개개인의 정보에 따른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며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밀한 식립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증가한 임플란트 수술 건수만큼 부작용 건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잇몸염증, 잇몸뼈 소실, 뼈의 괴사와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잇몸염증은 뼈 이식제와의 면역 반응 혹은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 직후 구강관리의 미흡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뼈의 소실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불량이나 환자의 구강관리 부족으로 인해 초기에 문제가 없던 임플란트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부 뼈가 소실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맞았던 사람들은 임플란트 수술 외에 턱뼈의 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저작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상실된 치아를 방치하지 말고 치과에서 상담과 검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건 어떨까요? 김동섭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 방식은 의료진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에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계획된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절개나 수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수술 후 출혈과 붓기, 감염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갖는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치료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충분한 수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아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D CT 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치과 장비를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내에 별도로 기공소를 운영하는지 알아보면 좋은데요. 자체 기공소를 운영하는 치과의 경우 환자 구강 상태를 고려하여 맞춤 보철물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고, 이는 진료 시간과 내원 횟수를 단축하여 빠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치과 정기 내원을 잘 해주셔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앞뒤 치아 공간 사이를 치간 칫솔이나 치실과 같은 고강위생용품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딱딱한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수면 중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교정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를 상실해서 고민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기대 수명이 약 80대가 된 현대 사회에서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는 회복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빠른 치아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와 뼈이식제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같은 수식 덕분에 임플란트 수술이 쉬워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치아가 빠진 지 너무 오래돼서, 틀니를 쓴 지 너무 오래돼서와 같은 이미 늦었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가 내원을 해야 할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발맞춰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화두 중 하나인데요. 입시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제도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은 단순히 한 번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 진로와 직결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학원,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등부의 경우 약 35만 명이 응시하는 전 과목 모의고사를 매달 실시하여 학생들이 수능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개별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요. 이 시간은 학생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고 풀이를 해주는 1:1 개별 지도 시간으로 학생이 더 보완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별도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공부했는지 당일의 학습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월 1회 보고서의 형태로 학부모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입시 체제나 교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생들이 잠재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입시 전략이 대학 입학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고2, 고3 학생의 수시와 정시 입시 지원 전략을 알려주고 고1 학생은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입시 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얻는 것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입학에 한 발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막막한 입시 체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학원에 대한 신뢰감도 더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인생의 큰 관문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변화하는 입시 정보를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독고영성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제가 다른 학원의 강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관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별적인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아무 때나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그날 푼 문제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짓고 집에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생각을 해서 직접 학원을 설립해서 부족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최대한 쉽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실수 없이 정교하게 문제를 풀어내도록 기능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출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요구되는데요. 개념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나 문제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다양한 발상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학생들이 그것을 한 문제를 가지고도 꼼꼼히 풀어가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별 관리 시간에 점검하여 학생들이 완벽하게 자신 것을 체화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출결 관리 시스템에 자신만의 고유 번호를 기입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출석이 인증되었다고 알림이 뜨고 이후에 학부모에게는 학생이 등원하였다고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스마트폰 수거함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도록 함으로써 수업 시간과 학습 시간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했을 때는 당일 현장 수업 영상을 발송하여 학생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들이 제대로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 관리 시간 때 확인하고 수업 시간에 못 받은 추가 자료를 줌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부산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부산의 동부권부터 시작하여 서부권까지 교육의 사각지대에 점진적으로 교육의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해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안미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가 뭘까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혼이나 가사사건 쪽 업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많이들 해줬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여러 중개법인과 집합건물관리단에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부동산 관련 사건들을 계속하여 많이 처리하게 되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은 다른 자원들과 달리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 지극히 한정된 자원에 해당합니다. 그런 부동산의 특성상 부동산은 지정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거나 임대, 개발 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의 불명확함이나 절차상 문제, 약속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소유권 귀속 등의 문제 등 발생하는 경우로 인해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분쟁 관련 상담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정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단 문제되는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지참하고 방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후에는 그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들로부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들은 후 해당 사건의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고요. 소송이 굳이 필요 없이 분쟁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에 대한 방안을 안내해주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소송의 방향과 절차, 예상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대비하여 유리하거나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궁금해하시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분쟁이 명도소송이라고 하던데 명도소송이란 뭡니까?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쉽게 말하자면 차임연체나 기간만료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불법 점유를 하면서 부동산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현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과정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가능한 경우라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점유자에게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리고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우편으로 내용 증명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점에 대하여 추후 증명하기가 쉬우므로 내용 증명을 보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후에는 이제 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소장의 내용에는 현재 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접수된 소장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답변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쌍방 간 충분한 공방을 거친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적으로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까지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툼이 치열한 경우라서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임차인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하여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퇴거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 집행관은 임차인에게 일정 기한 동안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할 것을 예고하게 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강제로 퇴거시키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저를 찾아주는 분들이 이 변호사 덕분에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 정말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제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SNS나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발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을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해서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하고, 녹차 우린물로 씻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발을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줘야 하고 양말을 고를 때는 통기성이 좋은 면직물 재질의 양말을 신어야 하고 발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여분의 양말을 챙겼다가 필요할 때 갈아 신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